자, 엑셀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자, 사용자 정의 포함부터 할 건데요. 일단은 요거는 기타 작업의 마지막 문제 3번에 나오는 겁니다. 일단은 소스일 때 열기 하셔가지고요. 찾아보고. 로컬 스크시로 가셔가지고, 우리 엑셀 교재 기출 보충 자료 가셔가지고, 요 안에 보면 사용자 정의 폼 1이 있어요. 열시면 돼요. 작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기타 작업에서 사용자 정의 폼은요. 자, 일단 세 문항 나오는데 5점, 15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항은 이제 우리는 잠시 뺄 거야. 빼고 1번과 3번을 올인할 겁니다. 10점을 받을 거야. 1번 문항에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포럼 표시 코딩, 즉 포럼을 표시한 코딩하고 초기화 코딩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근데 기본으로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 자, 우선 1번 문항에 나오는 것은 엑셀 화면에 명령 버튼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얘를 클릭했을 때 폼이 즉 만들어진 이 사용자 정의 폼이 표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표시하느냐? 그것을 배울 거고요. 띄우는 방법. 그다음에 폼이 초기화 상태는 뭐냐면 폼이 탁 떴을 때 그 상태가 초기화거든요. 그래서 목록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우리 프린터 보시면 분류 옆에 콤보 박스 있죠. 콤보 상자. 그거 누르면 목록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표시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범위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하고 직접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이 데이터를 표시하는 거. 범위를 인식해서 목록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고요. 직접 데이터를 입력해서 입력했던 데이터가 콤보 박스에 나오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인데 여기 키보드 코드로 나옵니다. 시험에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초기화 코딩에서 특정 컨트롤 주로 확인하이거든요. 그 프린터 보시면 국내 도서가 옵션이 선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확인란이나 옵션 단축 값이 기본적으로 폼이 떴을 때 특정 컨트롤에 있는 값이 선택되도록 이 옵션 값은 확인란이 한 가지가 선택되면서 뜨는 거죠. 그래서 요거 코딩 그 다음에 특정 컨트롤에 주로 텍스트 상자인데요. 현재 날짜나 연도만 딱 지키는 경우.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표시하는데 포메이션을 함수 써가지고 형식을 뭐 12시각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오후 나왔던 이 부분이 요렇게 출력이 되도록 그때는 포맷 함수도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추가적인 부분이고요. 3번 코딩은 여러분들 주로 폼 닫기인데 우리 프린터물에서 종료 버튼 있죠. 폼 닫기 버튼은 뭐 닫기 버튼도 있고 종료 버튼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이런 버튼을 클릭했을 때, 폼이 그냥 닫히는 것이 예전 시험이었다면, 지금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는, 지금 밑에 그림 있죠, 3번에.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폼이 닫힙니다. 여기 기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폼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확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 폼이 닫히면서 특정 셀 주소의 메시지가 찍히는 거, 주로 데이터가 찍히는 게 표시되고요. 글꼴 속성까지 바뀐 여기 추가적입니다. 그다음에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는 여러분들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이것도 폼이 닫히면서 특정 셀 주제 데이터를 표시하고 글꼴색을 변경한 겁니다. 글꼴색. 여기 요즘에 나와요. 색깔이 잘 안 나왔는데 요즘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메시지 박스하고 관계없고요. 이건 즉 사용자 정보와 관계없고 특정 시트의 코드잖아요. 시트의 데이터를 변경하면 입력하거나 수정할 때, 변경됐을 때 해당 셀의 글꼴 서식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문제가 있어요. 체인지 이벤트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메시지 박스 안에 엑셀에 입력한 데이터 개수가 메시지에 딱 나와. 몇 개 입력됐다.
여기 이제 마지막인데요. 요것을 다 아시면 10점 받으셨어요. 그래서 1번과 3번 문항을 뭐 그저 맞추는 건 아니고 2번 문항은 한 6줄, 7줄 코딩이 되는데 왜 제가 제끼냐면요. 테스트 하냐면 어차피 5점입니다. 5점입니다. 올라가서 5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5점, 요 이번에 코드 짜는 것을 어디로 에너지를 쏟느냐면요. 함수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문항이 나중에 혹시나 나는 궁금해요 하는 분들은 합격하고 저를 찾아오세요. 마음껏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또 우리 시험은 45분입니다. 45분 시험 여러분들 이번 문항이 이제 추가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려버립니다. 함수로 여러분들 올인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1번과 3번 문항을 갈 건데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프린트 보시면 도서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이 명령 버튼을 눌렀을 때 사용자 정의 폼이 여러분들 그 프린트 잘 체크해 놓으세요. 도서 등록 폼이 사용자 정의 폼 이름입니다. 이것은 미리 만들어 져 있어요. 이 폼이 바로 밑에 2번 밑에 그림 있죠. 거기 여러분들 사용자 정의 폼이거든요. 요걸 우선 띄우는 방법. 그거부터 먼저 알아보고 떴을 때 여러분들 뒤에 보면 폼이 초기화되면 초기화 코딩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럼 좀 이따가 보고 자 일단은 그 J5부터 J10 요 부분이 나중에 요 J5부터 J10이죠. 이 노란색 요 데이터가 나중에 콤보 박스를 열었을 때 표시가 될 겁니다. 목록 표시 코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분을 표시한 옵션. 그럼 프린터 보시면 부분에 국내 도서, 외국 도서, 이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드를 안 짜면 이 부분 안에 옵션이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 뜨거든요. 그래서 국내 도서가 선택되면서 뜨게끔 여기까지 하시면 5점을 줘요. 5점. 그럼 제일 처음에 기초부터 좀 하면요. 뭐 기초라기보다는 어차피 실전이죠. 기초 문제인데. 그래서 이 도서 등록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벤트가 뭐냐면 사건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문제 보시면 이 명령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에 우리가 코드 짰던 게 실행이 돼야 돼요. 그럼 우선 엑셀 화면에서 이 명령 버튼에 코드를 짜기 위해서는요. 들어가는 경로가 개발 도구 탭에 가서 디자인 모드를 활성화시켜요. 그럼 디자인 모드를 활성화시키는 이유는 이 명령 버튼에 코드를 짜기 위한 용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면 회색이 되죠. 그리고 이 명령 버튼이 선택이 돼요. 그리고 코드 보기로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려도 매니저에서 코드 보기가 있고, 혹은 이거보다는 이 명령 버튼을 더블 클릭하는 게 더 빨라요. 따닥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 창이 뜨거든요. 이 창 우리는 VB이랍니다. VB. 그래서 VB 창이 뜨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구조를 좀 설명드리면요. 일단은 여기에 왼쪽에 있는 창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자, 위에 있는 창은 프로젝트 탐색기 창이라고 개체를 선택할 때 쓰는 창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속성 창은 우리가 개체 안에 있는 컨트롤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이름부터 해가지고 설정사항이 쭉 나와 있어요. 야를 속성 창이라고. 이 창이 꼭 있어야 돼요. 시험장에서. 근데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프로젝트 탐색기 창하고 속성 창을 누가 닫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X를 열어볼까요? 이렇게 요 X. 그럼 시험장 갔더만 이렇게 뜨더라 이거죠. 그러면 좀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또 속성창, 여기에 프로젝트 탐색기 창하고 속성창을 띄우는 방법은, 저희 아이콘이 한 4개, 총 5개 있죠? 두 번째 여러분 아이콘에 마우스를 살짝 올리면 뭐라 뜨냐면 프로젝트 탐색기 창이라 뜨죠? 탐색기라고.
이거 누르면 표시가 돼요. 누르면 생기죠. 그리고 세 번째 아이콘이 속성창을 띄운 아이콘이거든요. 이안 누르면 안 보였던 속성창이 뜹니다. 뜨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 탐색기 창하고 속성창 경계선이 너무 붙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이 다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속성창의 제목 표시해줄 요 경계선 있죠. 경계선. 경계선에 마우스 갖다 대면 화살표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약간 밑으로 위에 프로젝트 탐색기 창 개체가 보일 정도로 밑으로 내려 여기 세팅이 돼야 돼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뭐 학원처럼 다 돼 있겠지 하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환경이 다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늑한 분위기는 아니고 거의 전투적인 분위기죠. 뭐 내가 맞게끔 세팅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변수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표시하는 방법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프로베이트돼 있고 서브쉘 엔드성을 끄는 게 비주얼 베이직 우리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름이 아까 명령 버튼 이름이고요. 얘가 이벤트라거든요. 이 명령 버튼 이름이고 이 명령 버튼을 뭐 했을 때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그다음에 이 코드 짰던 게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엔터를 좀 쳐보세요. 이렇게 좀 쳐놓고 그리고 이제 코드 짜기 전에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하면 코드에만 올인하시는데요. 코드를 못 짜고 나온 분이 있어요. 코드를 뻔히 아는데도.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키를 눌렸는데 이 커서 모양을 잘 보세요. 커서 모양이 얇죠? 이게 굵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눌려서 눌린 게 아니고 키보드에 코드를 짜려고 키보드를 치다 보면 어떤 키를 건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설트 키 있죠? 그거 눌려보세요. 붉어집니다. 이 상태 코드 하면 자꾸 지워져요. 코드는 띄어쓰기 하는 것도 있거든요. 안 띄어지고 좀 지워진다 소리.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인설트 키 눌려보세요. 얇죠? 그죠? 지금 얇은 상태에서 가나다 치보세요. 코드라 생각하고 가, 나, 나. 그리고 만약에 가와 나 사이 떼어야 된다. 그러면 얇은 상태가 삽입 상태거든요. 그때 스페이스바 눌리면 떼어쓰게 되죠. 근데 모르고 내가 툭 건드렸던 것이 인설트 키예요. 한번 눌려볼까요? 굵어졌죠? 그때 띄어쓰게 되는데 한번 스페이스바 눌려볼까요? 막 쥐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막 쥐어지는 거죠. 이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 시간도 없는데 그죠? 코드는 뻔히 아는데 멘붕에 걸려버립니다. 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왜? 이제 이 뭐야 이거죠. 그렇다고 감독관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인설트 키를 누르시면 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여러분들 코드 짜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뭐 코드 짜는 것이 물론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 설명을 하는 과연 강사들이 있을까요? 있겠죠. 근데 코드 짜는 것만 오래 하고 강의하는 강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코드 짜는 분들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커스 모양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강조하는데요. 커스 모양이 얇은 상태 있죠. 바가. 얇은 상태는 야는 삽입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커스 모양이 두꺼운 거 굵다고 할게요. 붉은 상태는 수정 상태거든요. 수정 상태는 자꾸 지워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코드를 못 잡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인설트라는 키는 인설트는 어떤 키 성질이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코드 짤 때도 그렇지만은 인설트는 이런 키를 우리는 토글 키를 합니다. 토글 키는 상태 변화가 두 가지가 있는 키를 토글 키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상태 변화가 두 가지를 가지는 두 가지를 가지는 그래서 한 번 눌리면 수정, 한 번 눌리면 삽입 이게 바뀌는 키를 토글 키랍니다. 그런 키들이 좀 있거든요 키보드에.
그래서 이것을 누르면 이 상태가 왔다 갔다 하더라 이거죠. 요거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은 프로젝트 여러분들 탐색기 창하고 그 다음에 속성 창을 표시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표시하는 방법 없을 경우 요 두 가지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코드를 짤 건데요. 저는 들어갔죠. 이건 지우고 폼 표시 코딩은 구문이 이거는 제가 출석 처리할 거니까 이렇게 따라 칠 필요 없고요. 그냥 해석이 안 됩니다. 폼 표시 코딩은요. 여러분들 폼 이름 좀 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폼 이름은 지금 우리 그 프린트물에 적혀 있죠. 도서 등록. 요것은 개체라고요. 개체와 속성의 부분은 점입니다. 부분점. 나중에 액세스 할 때 개체와 개체를 구분하는 것은 느낌표고 부분자가 틀려요. 우리가 프로시저 할 때는. 그래서 야 속성이라거든요. 그래서 개체와 속성을 구분하는 부분자는 점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 쇼 정도는 외워놓으세요. 보여주다, 나타나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럼 폼 이름이 뭐냐면 도서 등록.점 쇼 S. 여기 점을 치면 뭐가 뜹니까? 네 개 변수를 선택한 창이 떠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창이 뜬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쇼는 치면 되는데 참조로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도서 등록이라는 이 폼 이름이 오타가 났잖아요. 도서 등까지 좋았는데 여러분들 등록인데 여러분 럭 한번 치볼게요. 럭. 잘못 쳤죠? 점 치면 속성창이 안 뜹니다. 그죠? 이때는 바로 오타가 있다고 가야 되는데 그대로 밀어붙이는 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다시 공부를 더 하고 시험에 안 가셔야 됩니다. 오직 이것만 오시면 되거든요. 오타가 나면 절대 속성창이 안 이것도 내가 아까 안 떴잖아요? 그럼 오타 검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하면 당연히 안 되죠. 에라 뜨죠. 그럼 그때 써야 뭐가 틀렸는지 모르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시험을 좀 치보면 혹은 공부를 좀 해보면 요령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타나면 속성창 안 됩니다. 그래서 도서 등록점 쇼 해볼까요? 그러면 도서 등록점 쇼 쇼는 치면 됩니다. 코드를 다 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폼 표시 코딩을 했어요. 그러면 코드를 다 짰다고 보고 이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 창을 빠져나온 방법은 저 위에 여러분들 닫기 X 있습니까? 닫기가 두 개가 있죠. 저 위에 닫기 X를 누르면요. 창이 닫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게 요 상태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확인할 때는 여러분들 디자인 모드를 풀어주는 거죠. 풀어줘 볼까요? 그리고 버튼 눌려볼까요? 뜹니까? 노이폰 표시. 여기 기초. 어. 자, 그래서 뭐 처음 스타트 할 때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한 개 코드를 짰잖아요. 더 짧게 있지 않습니까? 코드를. 근데 또 이거 눌려서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눌려서 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뭐 때문에 냈어요? 이것 때문에 냈어요. 또 들어갈 때는 이거 누르려고 할 필요 없고요. 여기에 코드 그룹에 비주얼 베이직 눌리면 됩니다. 그러면 B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때 이 코드를 짜기 위해서 얘를 눌렸던 거고 혹시나 빠져나와서 확인 자격을 해제했다면 다시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 창 들어갈 때 이거 누르면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럼 우리는 폼을 표시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말 거냐면 폼이 초기화되면 이렇게 떴을 때가 초기화됩니다. 또 나타나면 실행되면 똑같은 말이에요. 분야 여기 이 콤보 박스인데요. 이거 눌렸을 때 뭐가 나올 거냐면 야가 나올 거야. 이 야가 여기에 표시될 거거든요. 그 코드를 한번 짜볼 건데요.
그러면 요거 닫고 비주얼 베이직 편집,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자, 초기화 코딩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러분들 왼쪽에 프로젝트 탐색기 창이 있습니다. 그 밑에 폼 밑에 만들어진 도서등록 폼 이름 있죠? 아까 요하 같은 거거든요. 야를 더블 클릭해 봅니다. 따닥, 야 같은 거. 원래 실무에서 여러분 이거 짜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짜고 여러분들 코드 짜는 요런 대회가 예전에 고등학생이 치는 정보 올림피아드 대회였어요. 1급이 나왔었거든요. 그 고등학생들이 야를 다 짜야 돼요. 코드도 if 써가지고 좀 약간 심오하게 코드 인폼이 나오거든요. 근데 1급은 뭐 단순하게 그냥 이거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정보 올림피아드보다는 쉽죠. 내용이.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한번 여기에 콤보 박스 한번 눌려볼까요? 눌리면 속성창을 잠시 보시면요. 이 안은 콤보 박스라는 컨트롤러 만들었고 그 이름은 사용자가 어떻게 했냐면 CMB 분야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여기 무슨 이름이냐면 컨트롤 이름이에요. 그래서 프린터 보시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그 분야 끝에 보면 분야 뒤에 괄호 안에 CMB 분야 있죠? 여기 컨트롤 맨인데 요걸로 코드를 짜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서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은 문제 속에 괄호 안에 있는 게 컨트롤 이름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괄호 안에 그 이름조차도 모르고 코드 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뭐 나중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죠? 좀 몇 번 떨어지다 보면, 그죠? 그제서야 정확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 옵션 국내도서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리고 OPT는 옵션 약자입니다. 이니셜 할 때 요 약간 약어를 많이 쓰거든요. 야는 외국 도서 이북이죠. 여기에 이렇게 이름이 다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요런 컨트롤하고, 그다음 컨트롤 선택 안 하고 요 트리틀 본문에 저 회색 부분 있습니까? 야를 클릭하면 폼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요 상태에서 초기화 코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 만들어진 컨트롤을 절대 선택하면 안 됩니다. 야는 명령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요 회색 부분을 여러분들 더블 클릭해 보세요. 따닥. 그러니까 뭐가 나오 위에 거는 요거 신경 야는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유저 폼 기본적 이벤트가 클릭 아닙니까? 우리는 초기화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 프린트본에는 안 적혀 있지만은 초기화는 영어가 initialize거든요. 초기화 시키다는 뜻이. 그래서 이 이벤트를 바꾸는 방법. 여러분들 위에는 요거는 개체 선택하는 요거 화살표고요. 개체로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는 프로시저를 선택하는 창입니다. 저 이벤트를 바꿀 때는 오른쪽에 있는 여기 좀 클릭돼 있죠. 여기 하수할표 있거든요. 하수할표를 클릭하면 에러 밑에 initialize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요걸 바꿔야 돼요. 여기서 코드를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initialize로 바꿉니다. 그러면 요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뭐 요것을 뭐 여건 걸붙이면 야를 지하도 관계없습니다. 뭐 야들도 다 필요 없으니까 지하품도. 그러면 user form initialize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벤트거든요. 야가 폼이 초기화 됐을 때 그 뜻입니다. 이게 목록 표시 코딩을 할 겁니다요. 자, 우선 목록 표시 코딩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 했던 여러분들 범위가 제시되어 있을 경우가 있고, 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범위가 제시되어 있을 경우.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이제 코드법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범위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코드를 짜냐면요. 이제 구문을 알려드리면 컨트롤명 들어가고요. 점. 그 다음에 속성은 우리가 로우 소스라는 거 써요. 로우 소스. 이꼴
뒤에 있는 범위는 쌍따옴표로 묶어야 되거든요. 여기 구분이에요. 그럼 야는 개체, 야는 속성, 속성을 뒤에 값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야 역할은 여러분들 이 범위를 야가 인식해서 앞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르면 야가 나오는 겁니다. 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행님을 위해서 우리 동생들이 이 범위를 갖고 와서 주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로우 소스가 무슨 뜻이냐면요. 로우는 행, 소스는 원본. 행원문이라는 것은 이게 행원문 아닙니까? 요 데이터가 그죠? 요것을 여러분들 범위 잡았던 이 부분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야가 이 범위를 인식해서 열로 넘겨주면 야 눌렸을 때 야가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 한번 똑같이 넣어볼까요? 컨트롤명은 CMB 분야, CMB 분야. 자, 요때 조심할 거 오타가 또 많은데요. 시험장 가면 CMB를 잘 안 치고 CMD를 많이 쳐요. 보기보다.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연습할 때도 D를 치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빕니다니까 B를 치는데 혼자 할 때는 D를 많이 쳐요. 그래서 요건 콤보 약자거든요. 그러면 CMD가 왜 깔리냐면 CMD는 명령 버튼으로 많이 쓰는 이름이에요. 커맨드 약자거든요. 그래서 CMD가 아니고 CMP라는. 자, 그 다음에 점 치면 여러분들 속성 선택한 창이 뜨죠? 그때 한영키 바꾸시고 RO만 쳐도 로우 소스가 보일 거예요. 잘 보이죠? 야를 더블 클릭 혹은 탭키 눌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는 쌍따옴표 안에 여러분들 범위는 쭉쭉 보고 치면 됩니다. J5부터 D까지 콜론 J10 입력하면 돼요. 대소문자 요것은 부분 없습니다. 근데 콜론을 쳐야 되는데 세미콜론을 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잘못된 겁니다. 야가 아니고 콜론 기호는 연속법이거든요. 그리고 쌍따옴표로 묶더라.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야가 우리가 목록 표시 코드 것입니다. 이거도 한번 잘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X 닫고 여러분들 폼 띄우고 이거 누르면 목록 이제 나와줘야 되겠죠. 잘 나옵니까? 이러면 목록 표시 잘 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요거죠. 이게 나온다면 코드를 잘 짠 겁니다. 여기 코드, 목록 표시 코딩, 저 범위가 제시됐을 때 요 코드를 짜면 돼. 여기까지 안 되는 게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또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텍스트 함수에 관련된 거 설명을 쭉 해드렸는데요. 일단 메시박스 함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메시박스 넣고 메시지 그다음에 버튼의 종류 제목 타이틀입니다. 순서 한번 해보면 일단은 연습을 먼저 좀 해볼 건데요. 우선 오늘 날짜로 잠시 해보면 6월 1일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폼 종류는 타이틀이고요. 메시지는 오늘 날짜 확인 버튼 이렇게 나오도록 한번 해보거든요. 확인 버튼 눌렀을 때 폼 종류 해놨으니까 그러면 들어가서 여러분들 비주얼 베이스 들어가서 요 업로드 요 위에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주얼 베이직은 이 언어 번역기에서 줄 단위로 해석되기 때문에요. 요 순서도 중요하고 그래서 위에 게 먼저 우선은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MSG, DOS, 그다음 띄우고 메시지는 오늘 날짜니까 여러분들 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땅땅 치면 안 됩니다. 콤마. 근데 버튼의 종류거든요. 지금 처음이라서 한번 넣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지 OK ON인데 밑에 내려가면 있어요. OK ON이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 야가 버튼의 종류. 확인 버튼이고요. 콤마. 타이틀은 폼 닫기거든요. 쌍따옴표 치고 폼 띄우고 닫기. 여기 이제 메시박스 끝났어요.
오늘 날짜 찍힐 거고, 확인 버튼 나올 거고, 타이틀은 폼이다.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업로드미는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닫고 나가볼까요? 눌려가지고 눌리면 메시지 박스가 뜰 거고요. 오늘 날짜가 나오고, 타이틀 나올 거고요. 확인 눌리면 폼이 닫힙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연습이고. 그러면 코드는 이렇게 되죠? 데이트. 비주얼 베이직, 오케이, 오니, 그 다음에 폼 종료. 폼 종료네. 우리가 폼 닫기로 했는데, 일단은, 뭐, 폼 닫기로 뭐 살짝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요 부분만 지금 순서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오늘 날짜하고 06월 01일 할게요. 시간도 현재 시간으로 한다면 오후 1시 4분이거든요. 초는 뭐 몇 초 나올 거고. 근데 뒤에 여러분들 입니다라고 들어가죠. 그러면 이건 띄어쓰기 하고 입니다거든요. 범위 지키죠. 자, 요것을 코드랑 짜보면요. 위에는 프로그램 이름이 나왔어요. 자, 확인 버튼을 생략. 그럼 이 부분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다시 여러분들 비주얼 베이 들어가서 그럼 메시지만 적어드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여기까지는 뭘 쓰면 되냐면요. now, NOW. 그다음 띄우고 입니다는 글자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때 and 연산자. 그러면 요거 싹 다 지우고 now, NOW, now를 쓰시고요. 소문자처럼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띄우고 and 놓고 띄우고 쌍따를 치고 띄우고 입니다. 점, 쌍따. 그 다음에 버튼의 종류 생략할 수 있고, 우리 프로그램 이름 나왔을 때 생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넣을 게 없으니까 이것만 넣어주면 되겠네. 이것만.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메시지 타이틀은 제목 표시줄 타이틀은 메시지 타이틀이 아니고, 생략하면 프로그램 이름이 나옵니다. 그럼 닫고 한번 볼까요? 나오는지. 자, 종료 눌리면 프로그램 이름이 찍힐 거고요. 오늘 날짜와 시간 나오죠? 띄우고 입니다. 점. 확인 누르면 폼이 닦이죠. 여기까지. 자, 혹시 잘 되고 있습니까? 제발 한가요? 여러분들 키보드 소리 들리는데. 네 번째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컴마 읽어 합격을 축하합니다. 라는 메시지만 들어가 있고 확인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연달아 쌍따옴표를 두거든요. 이거는 그냥 쭉 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요 부분을 날 칠 거고요. 비주얼 베이직 가서 이제 메시지 부분은 이거죠. 그러면 딴 것은 필요 없고 여기에 막바로 쌍따옴표 치고 커마 1급 합격을 축하합니다 라고 치세요. 쌍따옴표 안에 쳐야 됩니다. 여기까지. 전까지. 그래놓고 버튼의 종류 생략 주잖아요. 콤마 두 번 찍고. 마지막은 생략하는 건 아니거든요. 비어 있다는 소리는 연달아 쌍따옴표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끝이에요. 이 끝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러면 진짜 나오는지 볼까요? 닫고. 그러면 눌려보면 종료 눌렸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네. 그죠? 확인하는 끝. 요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죠. 그럼 여러분들 요것을 좀 알고 프린트 볼까요? 이제 딱 눈에 들어오는 거죠. 아, 이 구조가 눈에 들어오죠. 여기서 한번 해보면 돼. 프린트가 똑같이 나오게 하려면 자, 여기에 원래 그 지압 보고요. 그 메시지 박스 다음에 오늘 날짜와 시간 아닙니까? NOW 나오죠.
문제 속에 대입하면 콤마 두 번 찍고 홈을 종료합니다. 치면 되죠. 항의 버튼 생략할 수 있으니까 자리는 남겨놔야 돼요. 콤마 두 번 찍고 홈을 띄우고 종료합니다. 이런 끝이죠. 그래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어떤 패턴을 했기 때문에 적어놓고 닫고 볼까요? 그러면 종료 눌리면 잘 나옵니까? 잘 나왔죠? 하긴 연합 몇 점? 10점. 자, 10점 받았고요. 자, 이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처음에 할 때가 좀 약간 생소한 것이 또 하다 보면 또 느낌이 옵니다. 이번엔 사용자 정의 폼 2를 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패턴은 똑같습니다. 판매 현황 단추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했을 때 판매 현황 폼이 나타나죠. 코드 이제 좀 짜고 나올까요? 일단은 요 명령 버튼에 코드를 짜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할 것은 개발 도구 탭에 가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 그 버튼이 선택되거든요. 야를 더블 클릭, 따닥. 그리고 엔터 좀 쳐놓으시고, 폼 이름은 판매 현황이죠. 판매 현황 점 쇼. 표시는 쇼라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폼 표시 코딩이죠. 그리고 이 닫지 마시고, 초기화 코딩 다 하고 잠시 나올게요. 그러면 왼쪽에 보면 폼에 더하기가 있죠. 이걸 누르면 폼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판매란이라는 폼을 더블 클릭. 초기화 코딩은 요 배경 회색 부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클릭을 여러분들 이니셜라이즈라고 바꾸시면 또 초기화다는 뜻이거든요. 프린트 보시면 이니셜라이즈 이렇게 있죠. 그리고 안에 이제 우리 첫 번째 판매자는 CMB 판매자가 컨트롤임인데 목록 나와 있죠. J5부터 J8입니다. 자, 목록 나왔을 때 폼 표시, 우리가 목록 표시 코딩은 컨트롤명 점 로우 소스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CMB 판매자 치시고요. 점 치고 로우 소스 RO만 쳐도 나오죠. 이꼴 상단편에 J5부터 J8을 넣어줍니다. J5부터 J8. 여기 일단은 목록 표시 코딩 처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판매 시간이 뭐냐면 지금 밑에 그림에서 판매 시간이 오전 AM 11시 17분 나오죠? 일단은 우리가 시간을 출력한 함수가 타임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앞에는 여러분들 보통 VBS는요. 앞에 치는 쪽은 여러분들 받는 쪽이고요. 뒤에 의미하는 주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너는 같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뒤에 있는 값을 앞으로 넘겨주는 형태입니다. 너는. 그럼 받는 쪽이 어딥니까? 우리 TFT 판매 시간이랑 포털 박스에 뒤에 값을 받아치려 할 거예요. 표시하기 위해서. 그럼 앞에 칠 부분이 뭐냐면 TXT 판매 시간이죠. TXT 판매 시간 컨트롤 이름입니다. 이 박스에 뒤에 있는 값을 받아치려 할 때 타임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만약 수정할 겁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 그러면 일단 요까지만 해보겠습니다. 결과 한번 보고. 자, 그러면 두 줄, 뭐 다 한 건 아니지만 두 줄까지만 치시고. 그 다음에 빠져나올까요? 그리고 디자인 모드 해제하고 눌려볼까요? 목록 잘 나오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시간이거든요. 오후 1시 18분 동구청. 이게 아니고 12시각제인데 영어로 AM. 근데 초는 안 나오죠. 어떻게 바꾸느냐. 요때 이제 쓰는 함수가요. 포맷 함수가 써요. 그 포맷 함수 설명드리면요. 포맷은 나중에 액세스할 때도 나올 거거든요. 형식 문자 함수.
인수, 콤마, 형식이거든요. 인수를 지정한 형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시간 관련 형식격을 외우셔야 돼요. 여기 형식 정의하는 게 있어요. 여기는 타임이 들어가요. 그러면 H는 C고요. V는 엑셀은 M이지만 우리 비브는 N입니다. 그리고 액세스 할 때도 요 써야 돼요. N을 써야 되거든요. 초는 S. 그러니까 분만 조심하시면 되죠. 그리고 12시각제인데 영어로 표시하는 방법은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거든요. 사에 슬래시는 거죠. 그러면 영어로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형식 와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지금 결과를 보니까 지금 현재 시간을 따지면 오후 1시 19분 몇 초 나오겠죠? 야를 오후 1시 여러분들 19분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포맷 함수를 써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내려와서 여러분들 요거는 좀 이따가 보고 자, 이 부분을 넣어보면 방금 했던 것이 뭐냐면 TXT 판매식을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파일 넣어놨잖아요. 요 앞에 뭘 치냐면 포맷을 치고 갈로 열고 인수, 콤마 형식은 AM, PM이 앞에 오죠. 그럼 대문자죠. AM 슬래시 PM 그리고 H 분 C죠. 콜론 그 다음에 분은 NH 손 없죠. 그리고 쌍따옴표 결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타임이라는 건 시간인데 요 형식으로 바꿔요. 요렇게만 넣어 요것이 들어가는 거죠. 요 뒤에 거 요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그럼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요것을 그대로 넣어보면 요게 그대로 지우고 넣습니다. 요거 지우지 말고 요 뒤 거만 제가 지우고 넣습니다. 과연 잘 나오는지 볼까요? 닫고 눌려보면 오후 1시 20분 이렇게 잘 나오죠. 그래서 범위 함수 잘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확인해 보시고 자 3번에 여러분들 닫기 버튼의 코드를 찾기 그러면 비주얼 배치 가서 홈 띄우고요. 닫기 명령 버튼을 더블 클릭 자 오늘 날짜가 B2셀에 표시되는 거좀 다릅니다. 글꼴 스타일은 굵게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요걸 메시지 박스는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야를 닫기를 딱 누르면 이 폼이 닫히면서 D2셀 여기 오늘 날짜가 찍힐 거고요. 글자체는 굵게 굵게 될 겁니다. 도방겠어. 그러면 이제 글꼴 속성에 관련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정 셀 주소에 여러분들 메시지, 즉 내용을 표시하는 형태는 비브에는 대괄호를 넣어줍니다. 셀 주소, 모여 주소를 인식하거든요. 이걸 표시할 내용을 입력합니다. 표시할 내용이 만약 텍스트 같은 경우는 쌍따옴 쳐야 되고요. 함수 사용할 때는 메시지 박스와 똑같이 쌍따옴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럼 D2 equal date 이렇게 주면 되죠. 그럼 D2 셀에 데이트를 표시하겠다. 오늘 날짜는. 그 말이고요. 플러스 특정 셀 주소에 글꼴 서식 바꾸는 거. 자, 여러분들, 요때 폰트라는 속성을 쓰고요. 일단 개체는 셀 주소입니다. 이 주소에 글꼴을 바꿀 건데 어떤 거? 이름. 이름 바꿀 때는 이꼴 글꼴명 치면 되고요. 쌍따옴표에. 그다음에 크기 바꿀 때는 사이즈입니다. 그럼 이거 점 부분을 앞에 건 개체고 그냥 속성이 그냥 뭐냐? 메서드라거든요. 속성이 하위 명령어인데. 그러면 메서드는 name, 이건 사이즈입니다. 이꼴 글꼴 크기. 그리고 굵게는 볼드입니다. 굵게.
기울임은 이태리.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죠. 요즘. 밑줄은 언더라인이라고 해야 되죠. 밑줄, 언더라인, 트루. 글꼴색이 나와. 여러분들, 컬러라는 거 쓰는데, 컬러 이꼴 비주얼 베이직 코드 레드, 빨간 색깔이고요. 블루는 파란, 노랑은 옐로우, 검정은 블랙, 그 다음에 흰색은 화이트. 요것이 요즘에 등장한 좀 하나 알아보시죠. 그래서 이종 코드에 자꾸 추가가 되는 분위기고, 그래서 컬러 나오면 요거 총 5가지. 뭐 이거는 비비만 붙이면 되니까. 원래 색상 코드가 따로 숫자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약간 그러니까 빨강, 파랑, 노랑, 그죠? 블랙과 화이트는 잘 안 나오겠죠. 여기까지 준비가 이제는 돼야 됩니다. 이것도 연습해 볼 건데요. 지금 일단 문제부터 보고. 지금은 야가 뭐가 당첨이냐면 굵게 야가 당첨이죠. 근데 칠 때 요거부터 치면 일일이 다 쳐야 돼요. 그래서 폰트부터 치고 점점 이거 나오거든요. 이거라면 트루 펄스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안 넣었던 걸 넣어주면 조금 빠릅니다.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비주얼 베이직 가서 자 D2셀에 대괄호 놓고 D2 이꼴 레이트고요. 그죠? 그 다음에 D2셀에 글꼴 굵게 할 때 폰트부터 한번 치볼까요? 점 치면 나오죠. 그 다음에 굵게니까 볼드 처음에 있네요. 이꼴 그리고 안 넣었던 앞에 D2 넣어준 거예요. 대괄호는 닫고 점 이거만 추가해줘.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료까지 해야 되니까 밑에 언로드 세 줄이 긴. 자, 뭐 특별한 거 없다면 잘 됐다면 자, 나가볼까요? 자, 이걸 잘 보세요, 나중에. 근데 지금 폼 닫기 누르면 찍히고 난 뒤에 폼이 닫히겠죠. 보세요. 오, 기다리면 닫히겠죠. 야, 날짜 찍혔습니까? 붉어졌습니까? 잘 된 거죠. 우리 보너스 라이프 이왕 붉게 된 거 좀 빨간색 한번 굉장한 게 없지만 여기 빨간색은 여러분들 폰트 촉 메서드는 컬러 CO 안 나오 지금 컬러 LOR 이꼴 비주얼 베이직 빨간색 레드 앞에는 인투 예. 글꼴색도 이제 구매하셔야 됩니다. 진짜 빨간색 페인트 해볼까지 빨간색 닫고 자 닫기 오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요거 한번 넣어본 거죠. 그럼 뭐 넣어본 거냐면 원래는 총 세 줄이지만 일부러 네 줄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좀 블루 했는데 우리는 빨간색으로 연습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라는 이제 글꼴색을 빨강으로.
여기 이제 우리가 했던 코드 확인해 보시죠. 그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넣을 건데, 녹화가 안 돼가지고요. 다시 한 번. 아까 녹화가 약간 빠진 게 있어요. 녹화를 안 돼가지고. 2024년 12월 7일이 한기이 덕거니 띄우고 총 띄우고 요거 한 1만 여러분들 따로 건요 완료인데요. 요거 1을 요 부분을 아까 설명할 때 녹화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엑셀에서 표에 입력된 데이터 개수를 표시하는 코드이니 렌지 다음에 갈로 열고 시작 셀 주소는 쌍따옴 쳐야 됩니다. 야를 렌지는 기준, 법이라는 뜻입니다. 가로를 묶어야 돼요. 이렇게. 쌍따옴편에 주소 찍으면 되고 시작 셀 주소를 기준으로 커런트 리전은 연속된 범위라는 뜻입니다. 현재 영역 뜻이 있는데 연속된 범위에 대한 로스 행들의 카운트 개수. 빼기 숫자는 뭘 빼야 되냐면 제목행 무조건 빠져야 되고요. 제목행 바로 위에 입력된 데이터가 있어도 제입니다. 여기서는 한 개, 두 개가 빼기 2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연속된 들 개수로 따진다면 3이 나오지만 빼기 2하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요걸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코드를 짜보면 요거는 데이트. 그 다음에 띄우고 총 띄우고는 엔드 놓고 여기 스페이스바 넣어주는 거고요. 두 번째 이하가 끝났고요. 1은 제가 밑에 놨었죠. 요거 따로. 원래 한 줄짜리요. 이 4는 시작소의 주소가 제목행 첫 번째 주소. 이 4를 기준으로 current region 연속된 범위에 대한 로스 행들의 개수 빼기 이하니까 1이 나오죠. 그리고 and 띄우고 건 입력 완료할 때 and 넣고 다음에 쌍따옴편에 건 다음에 띄어쓰기 있죠. 입력 다음에 띄우. 요까지가 메시지가 참 깁니다. 요까지가 메시지. 그 다음에 버튼의 종류는 생략. 그 다음에 타이틀은 폼 닫기. 요렇게 넣어주면 되거든요. 혹은 요 레인지를 우리 대괄호 안에 B4라고 넣어줘도 관계는 없어요. 요거를 대신해서 이렇게 넣어도 관계없어요. 자, 요것을 여러분들 좀 치보는 거죠. 그 메시지 박스 요거 칠 때 어디서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대출 등록 띄우고 종료 버튼에서 코드를 짜야 됩니다. 야를 더블 클릭. 요 안에서 제일 처음에 뭐 쳐야 돼요? 메시지 박스 MSG 소문 쳐야 됩니다. MSG DOX 띄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오늘 날짜 찍기 위해서는 데이트 해볼까요? 그럼 여기에 띄우고 데이트 띄우고 언더 띄우고 그 메시지만 그래도 뭘 해야 되냐면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한다면 25년 06월 01일 이렇게 되겠죠. 여기 나와줘야 되니까 그것을 코드 짤 때 잠시 요 위에 요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총 띄우고는 여러분들 엔드 띄우고 쌍따옴편 띄우고 총 띄우고 쌍따옴 요까지가 끝난 거고요. 1 요것이 중요하죠. 엔드 띄우고 엔드 띄우고 자 레인지로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레인지 발로 열고 쌍따옴편 안에 B4를 기준으로 시작으로 또 커런트 CU만 쳐도 나오죠. 커런트 리전 연속된 범위에 대한 그다음 아로 쳐도 로스 있죠? 행들의 점 COU 카운트 개수에다가 제목행 빼고 제목행에 또 입력된 데이터가 있으니까 연속으로 빼기 1하니까 합쳐서 2가 됩니다. 빼기. 요까지 여러분들 끝난 건 아니고요. 요 1이 끝났고 건 입력 완료도 넣어줘야 되죠. 그러면 끝에 또 남았습니다.
띄우고, 엔드 띄우고, 상점 씌우고, 건 띄우고, 입력 띄우고, 완료. 여기 메시지가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콤마 두 번 찍고, 확인 버튼 생략 가능하고, 타이틀 글자는 폼 닫기죠. 여기 끝이죠. 그래서 지금 뭐 쳤냐, 이거 지금 뭐죠? 요서 여러분들 요까지가 메시지. 콤마 두 번 찍고, 폼 띄우고, 닫기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마지막으로 업로드 띄우고 이메일. 이제 마지막 남았죠. 밑에 업로드 폼 닫기 코드죠. UNLOAD 띄우고 이메일. 자, 닫고 확인해 볼까요? 눌려가지고 종료니까 오 진짜 한 건 확인. 여기에 가나다 치볼까요? 그러면 이제 두 건이 돼야 되죠. 볼까요? 두 건 바뀌었는지. 예, 두 건. 두건 안 바뀌면 잘못된 거죠. 이거 확인해봐야 시험 문제. 요거 치고, 그럼 요건 어떻게 되느냐. 확인했으면 이거 시합 보면 되죠. 원래 데이터 없던 거. 그래서 이렇게 잘 찍으면 한 건 확인 폼이 닿게 되죠. 요거.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한 개 더 남았다. 밑에 제가 기출 유형, 출제 유형, 추가 문제인데, 제가 추가 기출한 시트를 넣어놨을까요? 밑에. 이거 왜 넣어놨냐면, 요 시트가 시험에서는 뭐 이름이 다르겠죠? 추가 기출 시트 아래 데이터를 쳤을 때 무슨 말이냐면, 요게 가나다를 딱 치면 엔터 치자마자 이 글자 속성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여러분들 궁서체로 바뀌고 글꼴보기 12 되도록. 이것은 사용자 정의표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시트 코드를 짜는 거. 이런 문제가 3번 문항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료 버튼 빼버리고 어떻게 코드 짜냐면요. 요 시트에 대해서 코드 짜는 방법. 제일 처음 여러분들 해당 시트에서 여러분들 오른쪽 버튼 눌립니다. 코드 보기라는 게 있어요. 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비교의 창이 될 건데 별로 다른 점은 없어요. 똑같아요. 어찌 보면. 뭐가 달라진 겁니까? 달라진 것은 요게 추가 기출이라는 시트에 약간 회색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인식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거기서 코드 짤 때는 여러분들 요 기체 선택창을 좀 써야 돼요. 왜? 시트를 인식하기 위해서. 그럼 요 눌리면 뭐가 있냐면요. 워커 시트가 있어요. 그럼 요 시트를 인식합니다. 이 시트, 선택하면 워커 시트 셀렉션 체인지가 이벤트가 아니고요. 문제 보면 체인지 이벤트거든요. 그럴 때는 셀렉션이라는 요 영어를 지어서 써도 관계는 없어요. 어. 혹은 요 이벤트 바꿀 때 프로시저 선택창에서 체인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점은 뭐가 없는 거예요? 셀렉션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 지우고 코드 짜는 분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어.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에 뭘 치냐면, 이제는, 우리 대상이 특정 셀 주소가 아니고, 여러분들, 요 시트에 모든 시트를 요 시트 안에 모든 셀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것이 그런 개체를 뭐냐면 타겟이라는 개체입니다. 타겟이라는 개체는 모든 셀에 입력되거나 수정되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인식하는 개체입니다. 타겟을 쓴다. 특정 주소가 아니고요. 그 뒤에는 똑같아요. 폰트.name은 글꼴이면, 폰트.size는 크기. 그래서 이 두 개만 해주면 돼. 어.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타겟 쓰고, 폰트.old, 굵게 true. 그 다음에, 야를 썼으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복사해가지고, 갖다 붙이고, 점 치면 이태링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기울임은 지금 보시면, 기울임은 아닙니다, 지금.
근데 기울임은 여러분들 요거 나오게끔 해서 선택이 좋아요. 간혹가다 이태리 철자를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이태리. 그래서 오타나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혹시 기울임이 나온다면 폰트까지만 넣어놓고 점침 이거 선택하면 되거든요. 기울임. 지금은 이건 아니고 우리는 이 두 개만 해주면 돼. 그리고 글꼴 크기는 참고로 쌍따옴표는 안 쳐도 관계는 없는데 글꼴명은 반드시 쌍따옴표를 쳐야지 인식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두 가지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창가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타겟 영어는 외우셔야 돼요. T-A-R 영어는 아셔야 돼요. G-T 점 나옵니다. 폰트 F만 쳐도 나오죠? F5까지 해요. 폰트 점 글꼴은 name 공서치 할 겁니다. name 이꼴 상담 치고 공서치 그리고 타겟부터 폰트까지만 복사했어요. 갖다 붙이고 점 치고 자 그다음에 크기는 사이즈죠. S만 쳐도 사이즈 나오지 않습니까? S 사이즈처럼 나오네요. 이꼴 크기는 여러분들 12. 저 쌍따비 안 쳐볼까 인식하는지 크기는 쌍따비 안 쳐도 인식합니다. 그리고 요 두 줄만 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비배창은 닫고 여기 가나다 한번 치볼까요? 우리 가나다 엔터 치면 공서체 바뀌면서 시대. 자 가볼까요? 홈 테너가 뭐 공서체 12로 바뀌었나요? 그죠? 여기 체인지 이벤트가 시험에 이게 잘 안 나오다가 요즘 나와. 그래서 넘어갈 수 없어가지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안 나온다고 생각 안 해버리잖아요, 또. 그죠? 5점 날라가 버리면 기본 점수 60점이 돼요. 그러면 또 함수 더 맞춰야 돼요. 함수리 세 문제 맞추기로 했잖아요. 6, 3, 18점이면 당연히 여러분들 합격권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5점이 날라가 버렸다 했을 때 함수를 두 문제 맞추면 6이 12점. 한 문제 맞추면 안 되는 거. 원래 한 문제 맞추면 합격인데. 한 문제 맞추면 몇 점 돼요? 함수 한 개당 여러분들 6점이니까. 그죠? 그러면 60 몇 점 됩니까? 8점. 이 점수로 여러분들 많이 떨어져도 점수. 그래서 여러분 한 문제로 중요한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로 갑니다. 함수. 자, 함수는 여러분들 우선 5페이지부터 봅니다. 5페이지. 이 파일은 한번 저장 하나. 파일 가서 열기 할 건데요. 열기해서 찾아보기. 계산 작업에서 제일 쉬운 함수가 바로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야부터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시 하기 전에 개념 설명을 좀 드려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글자체를 조금 괜찮은 걸로 바꿀랬더만 뭐 맞다는 건 없네요. 그냥 비슷하게 그냥 경고되기 저 밑에 여기 그래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글자체가 아주 많네요.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있습니다. 자, 하기 전에 여러분들 내려와서 예상 작업은 총 6명 나오고요. 우리는 세문항을 꼭 맞추고 세문항을 안 맞추면 여러분들 사실 안 됩니다. 합격권의 안정권은 아닙니다. 한 문제만 합격이면 65이 나온다면 사용자 적용함수가 제일 쉽습니다. 반드시 맞춰요. 놓치면 안 되는 거. 배열 수식은 두 문제 나오는데요. 배열 수식으로만 출제되는 문제가 한 문제.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이 포함되는 문제가 한 문제.
일반 함수가 좀 약간 어렵습니다. 보기. 근데 잘 나오는 함수가 있어요. 선택적 학습인데요. 이것이 마스터가 된 상태에서 여기로 가야 되지. 이것도 잘 못하고, 이것도 잘 못하고, 두 개를 다 건들면 한 개도 할 줄 아는 거 없이 그냥 나옵니다. 반드시 하는 마스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 나는 좀 더 어려운 거 없나? 라고 실력이 됐을 때 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꼭 나오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H로그, V로그, 인덱스와 매치가 결합된 문제. 이것은 반드시 나옵니다.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1 버전에서는 추가된 함수 24년도부터 X로그는 H로그과 V로그를 다 커버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추가된 2021 버전에서 추가된 함수고요. X매치는 매치하고 비슷한데 이것도 추가가 됐어요. 이 문제가 출제가 이제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아들을 대신해서 이 아가 커버할 수 있고요. 이 아를 쏙 빼버리고 이 아를 넣어버리죠. 이 문제가 꼭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건 제가 프린트 문에 넣어놨어요. 그건 제가 액세스 끝나고 실어나면 말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따로 이 문제. 프린트 지금 올려놨고요. 일단은 먼저 건질 거부터 건져야 됩니다. 이 전략적 학습 필요하거든요. 요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려와서 여러분들 사용자 정의 함수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함수를 만들겠다는 거죠. 나만의 함수죠. 그러면 함수가 무조건 만들고 싶다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모듈에 코드를 짜야 되는데 모듈은 작은 프로그램 단위를 모듈이라거든요. 요게 코드를 짜야지만 엑셀이 사용자 정의 함수로 등록해 줍니다. 만들어 줍니다. 약속드린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그 문제 보시면 지금 우리가 네모 박스가 있거든요. 이건 시험 문제입니다. 퍼블릭 펑크션 FM 지급금액 갈로 열고 관객분만 수납 금액돼 있고요. 엔드 펑크션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용자 정의함수를 만들기 위한 제시되는 코드입니다. 의미를 좀 알려드리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수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냐면 함수명이 들어가고 인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지금 프린터물에 FM 지급 금액이 함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갈란이 인수입니다. 요 함수는 오직 인수를 관계와 수납금액밖에 못 써요. 그 인수. 그럼 인수는 주소를 요구하죠, 그죠? 범위를 잡는 건 아니고 사용자 앞에서 해당 주소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퍼블릭은 전역 변수 선언할 때 쓰는 퍼블릭은 공공의라는 뜻입니다. 이 전역 변수를 선언한 이유가요. 여러분들 각각 다른 형태의 모듈 프로시저에서 이렇게 선언하면 이 모듈을 다른 데에서 갖고 와서 쓸 수 있어요. 내 거 갖고 와 쓰라 이거죠. 두루두루 쓸 수 있게끔 선언하는 변수 선언이 전역 변수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펑크션은 뭐하는 거냐면 함수를 만들어주는 프로시저입니다. 이 기능을, 펑크가 기능이라는 뜻이죠. 기능을 부여할 때 쓰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함수명은 FM은 요 문제에서 그냥 넣었던 변수고요. 저 FM 지급권 변수입니다. 저장할 장소. 이걸 사용자 정의 함수 쓰면 관객, 수납금의 인수를 찍어줘야지만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는 사용자 정의 함수지만 변수다. 저장할 장소. FM 지급금은 함수명이고요. 시험에서 어떤 인수 쓰냐면 요 두 개 인수만 쓰겠다.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한 예로 우리가 흐름을 좀 알기 위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N 누르고 컨트롤 N 새 문상 열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아까 열었던 사용자 정의 함수는 여러분들 참조로 야는 잠시 닫아놓습니다. 요건 닫고 요것만 왜냐하면 기백 창 때문에 두 개가 나오니까 헷갈릴까 봐 닫고 요것만 놔두세요. 또 열면 되니까. 자, 그럼 내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 이유가요. 회사에서 많이 쓰죠. 간단하게 여러분들 해볼까요? 수량. 여러분 원리만 알고 있으면 이 재밌습니다.
뭐 무조건 외운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내가 활용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수량과 단가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죠. 입 조건 없이 갈 건데요. 여기에 가격을 계산한다면, 물론 사치원상 뭐하면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수량 10개고 단가가 1,000원이고, 수량 20개고 단가가 2,000원. 한 개는 가겠습니다. 30개고 3,000원. 그러면 가격은 당연히 여러분들 눈에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그죠? 곱하기 이렇게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우리는 사용자 정의함수 호출해서 똑같은 계산이 되도록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빠지는 것은 조건이 빠지는 것은 사칙 연산으로 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어떻게 되냐면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흐름만 지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내가 직접 뭐 해야 되냐면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 도구 탭에 가서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럼 삽입 탭에 삽입 메뉴에 가면 뭐가 있어요? 모듈이 있죠? 모듈을 짜야 돼요. 이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모듈 넣기 전에 이게 모듈이 생겼나요? 안 생겼죠? 이제 생길 겁니다. 자, 삽입 가서 모듈 넣으면 모듈 1이 생겼습니까? 이제 여기에 변수를 선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사용자 함수입니다. 그때 쓰는 전역 변수할 때 쓰는 명령어가 퍼버릭입니다. 소문자로 치는 게 시험에서 좋습니다. P, 소문자로 칠게요. P, 알아서 대문자 바뀝니다. PU, 버버릭 PU, BLIC. 버버릭 띄우고 펑크션, 펑션이라죠. 우리 사용함수 FL 그냥 가격이라 할게요. 발로 열고 인수는 수량과 단가를 인수로 하는 거. 내가 주소를 찍을 거예요. 그러면 이 FN 가격이라는 변수에 요 구했던 계산된 값을 여기에 저장할 거거든요. 그럼 얘를 호출하면 저장된 값이 나중에 여기 찍힐 거예요. 어. 그러면 이 조건 없이 넣어볼까요? FM 가격이라는 변수, 즉 사용자 증명수에 우리는 조건 없이 그냥 곱하기 해볼까요? 수량 곱하기 단가로 계산할 겁니다. 여러분들 참조로 요것은 문자가 아니고요. 인수입니다. 인수. 요 나중에 요게 주소를 요구할 거거든요. 그럼 주소가 요게 들어가서 곱하기 연산을 한 값을 어디에 저장하더라? 요기에 저장하는 거예요. 야, 호출하면 저장된 값이 엑셀에 찍히는 겁니다. 그럼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끝났어요. 닫기. 우리가 함수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닫고.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제 쓰는 방법. 우리가 만든 사용자 증명함수 어떻게 쓰느냐? fx를 누르셔야 됩니다. 왜? 여기에 쓸 수 있거든요. 누르면 막바로 타이핑할 수도 있지만은 범주 선택에 우리가 만든 함수가 인식하는 범주는 엑셀에서 눌려가지고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사용자 정의가 있습니까? 이 범주를 눌려야지만 우리가 만든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엑셀은. 그럼 사용자가 만든 함수는 요거 눌려서 쓰라 이겁니다. 그럼 사용자가 우리가 만든 게 나옵니다. 눌려볼까요? 있네. 있죠? 확인 눌리면 뭐를 요구하겠습니까? 인수를 요구하겠죠. 그죠? 그럼 확인을 해볼까요? 그럼 여기 인수 찍으라 이거죠. 그럼 수량 주소 찍고, 야, 찍고. 요 밑에 단가 이 주소 찍으면 곱하기 해서 요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 코드 짜줬잖아요. 확인을 하면 뭡니까? 다음 나옵니까? 그리고 밑으로 잠치고. 야, 우리 뭐 쓴 거예요? 함수 쓴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우리가 만든 함수야. 그럼 회사에서 여러분들 어떤 계산식이 복잡합니다. 그것을 코드화 시켜주면 남들이 막 어떤 거 찍고 막 복잡해 할 때 그 코드만 딱 넣어놓고 이건 호출을 딱 계산하면 한 방에 계산되잖아요.
늘 쓰는 거. 그죠? 일일이 안 넣어도 그때 활용하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이 우리가 사용자 정의함수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거기서 우리 시험에서 뭐가 들어가요? 조건이 개입되는 거죠. 그것을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기초로 이거 들어가는 경로고요. 시험에서는 구문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단일 리퍼가 있고 다중 리퍼가 있고 비주얼 베이직 부분입니다. 셀렉트 케이스 부분이 있어요. 이 두 개는 같습니다. 조건이 여러 개입니다. 야는 조건이 하나. 단일 리퍼는 어떻게 쓰느냐? 자, 구문은 이렇게 써야 돼요. if 조건을 만족한다면 된. 근데 여러분들 띄어쓰기가 필수인데 요즘에 띄어쓰기를 잘 안 하는 거고 붙여서 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에러 뜹니다. 그러니까 명령어와 조건은 무조건 띄어쓰기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비주얼 베이직은 언어 번역기에서 인터프리터 언어거든요. 이 언어 번역기는 컴파일러가 있고 인터프리터가 있잖아요. 인터프리터는 베이직 관련해. 컴파일러는 C 언어, C++. 얘는 줄다리에서 되기 때문에 이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이거 해석하고 이거 해석. 엔터로 보거나.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명령문이 실행되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else는 그 밖에 그 외에는 최종 명령문이 실행될 겁니다. 동결은 and. 기회는 if로 시작했으면 항상 종결은 and if로 끝내야 됩니다. 음. 그럼 이 명령문 어떻게 넣느냐? 여러분들 사용자 정의함수가 들어가고요. 뒤에는 답이나 계산식이 오는 겁니다. 이거 값을 넘기는 거죠. 요게 제일 안 되는 거. 아까 사칙 연산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까 했던 요런 게 없었잖아요. 조건이. 요거만 넣어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들어가는 거죠, 시험에서. 이거만 하려니까 너무 쉬우니까 조건을 다 개입시켜버려요. 여기 단위. 그러면 단위인 경우에 문제가 바로 5페이지의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그 문제 보시면 잠시 읽어드릴까요? 여러분들 표일에서 관계 수납 금액을 이용해서 사용자 정의함수 FM 지급 금액을 작성하고 지급 금액 H4부터 H38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하살표는 네모 박스 설명이에요. FM 지급 금액은 관계와 수납 금액을 인수로 받아서 지급 금액을 표시하는 함수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계산식이죠. 지급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수납 금액 곱하기 보상률인데 여러분들 다시 소스 열어볼까요? 이거 닫고 저장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열었던 엑셀 파일 한번 다시 열까요? 제가 완전 다 닫아버렸네. 아까 사용자 증여함수 열었지 않습니까? 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사용자 증여함수로 구할 부분은 H4부터 노란색 이 부분인데요. 자, 이 함수는 무엇을 인수로 받을 거냐면요. 여러분들 관계와 수납 금액이거든요. 이 두 개를 인수로 받아서 조건 검사해서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수납 금액은 나중에 찍으면 되고 보상률 때문에 if가 들어가요. 여기에 보상률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if로 처리하겠다 이거죠. 그럼 곱하기 여러분들 밑에 조건이거든요. 관계가 붙또는 모일 경우 이게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또는은 이제 OR이 들어갑니다. OR 연산자가 들어갑니다. 그럴 때 보상률은 50%를 위에 계산식에 곱할 거고요. 그 외에 그 밖에는 90%를 곱할 거예요. 요때 조심할 거 비주얼 베이직은 퍼센트 기호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50%는 0.5라고 입력해야 됩니다. 엑셀 인식하지만 비배는 퍼센트 치면 안 돼요. 한 0.5로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어떤 구조냐면 조건 1과 조건 2가 한 가지라도 만족한다면 오할형입니다. 그럴 때 명령문이 제대로 거고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닐 경우에는 그 밖에는 야가 처리됩니다.
동결은 엔드. 요 부분. 그럼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개발 로보템에 가서 우리가 만드는 과정 한번 해봤지만은 똑같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그리고 삽입 가서 우리 모듈에 코드를 짜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듈을 클릭. 그리고 두 줄을 보고 칩니다. 소문자로 치는 이유가요. FM이 소문자거든요. 그래서 대문자 치면 안 되기 때문에 변수는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버버리 펑크션 어렵지 않습니다. 몇 번 해보면 어려운 거 안 나옵니다. 이후 FM 지급금 발로 열고 보고 치는 거죠. 못하면 안 돼요. 관객 콤마 수납금 발로 닫고 행사하면 M 펑크션. 이때 변수는 공백을 넣을 수가 없어요. 혹시나 치실 때 이 스페이스 bar 치는 분들 있대요. 그러면 빨간색이 뜨죠. 변수는 공백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붙여쳐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야는 잘했어요. 근데 밑에 이거 할 때 여러분 제가 FM 지급 금액을 나중에 명령에 칠까 하면 이렇게 치는 놈이 또 있습니다. 위에는 띄어쓰기 안 해놓고 밑에는 이렇게 띄어쓰기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야가 빨간색이 안 뜨거든요. 야나 뜹니다. 야는 띄어쓰기 안 해놓고 밑에 또 띄어쓰기 하는 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알을 뜻은 변수명은 절대 공백을 넣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인수 오타가 나오면 안 돼요. 제점에 할 때 인수 오타가 없는지를 잘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건 if 단일 형태인데 한번 볼까요? if, if, 그리고 그 다음에 조건일은 여러분들 관계 인수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야 문자가 아닙니다. 요 인수 선언이 있기 때문에 코드 짤 때 그대로 치면 돼요. 나중에 엑셀에 있는 관계라는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엑셀로 따지면 셀 주소와 같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셀 주소 찍는 것 같습니다. 관계가 있고 올 분야, 조건, 임. 이걸 검사하겠죠? 그럼 관계에 있는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거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띄우고 OR 또는 띄우고 그 다음에 뭐 할 때 이렇게 많이 치거든요.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치면 잘못된 겁니다. 왜? 야는 비교값만 친 거잖아요. 야, 누가 비교합니까? 그죠? 이건 조건 입력 수에 틀린 거예요. 인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에 여러분들 요 관계를 쳐야 돼요. 관계가 이꼴 뭐냐 이렇게 해야 지 그럼 야 이제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야하고 비교하는 거. 그리고 띄우고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then 어, 야가 조건일 야가 조건일 or 한 가지라도 true 펄스 나와도 전제 true 있어. 그럴 때 이런 복사하세요. 오타 때문에 FMC 그 금액을 복사해서 밑에 명령문에 먼저 들어갈 것은 사용자 정의함수 먼저 들어가고요. 뒤에 값을 받아 처리해야죠. 그걸 자 계산식 볼까요? 수납금액 치시고요. 수납금액에서 곱하기 보상률 0.5 그렇죠. 왜냐하면 돈을 모을 때 보상률을 50%로 곱하라. 그러면 그때 퍼센트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엔터, else 그 밖에는 여러분 복사하세요. 복사해서 갖다 붙이세요. 그 다음에 90% 0.9죠. 0.9. 야가 조건, 큰 조건 만족한다면 처리할 명령문. 야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밖에는 최종 명령문. 끝낼까요? 한 개 빠졌죠. 뭐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종료는? if로 시작했으면 if에는 뭘로 끝내야 된다? and if로 끝내야 돼요. 없으면 error 떠요. 종결하겠다 이거죠. 야가 끝이다. if의 끝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비비가 이제 끝났구나 이제 해석 안 할란다고 이제 넣어주는 거죠. 이걸 안 치면 비주얼 베이직이 뭐 또 계속 왜 안 넣지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사용자가 야 입부 끝났다 빨리 처리해라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안 넣어주겠어. 하려면 비비가 아직도 안 끝났는데 그죠? 예약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끝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다 짰기 때문에 X 닫고 이제 어디에서 보여야 되냐면요. 노란색에 넣어드렸거든요. H4부터 그러면 우리가 만든 사용자 정의 함수 호출하기 위해서는 fx 함수 마법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다리시면 아까 했던 사용자 정의. 참 여러분들이 사용자 정의라는 글자 있잖아요. 글자. 이게 늘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코드가 틀리면 이거 안 나옵니다. 사용자 정의가 안 나와요. 글자가. 그럼 왜 사용자 정의가 안 나오지? 코드가 틀리기 때문에. 뭔가가. 파일도.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럼 제대로 해도 된 것이다. 선택하고 확인, 인수 요구하겠죠. 관계, 여러분들 주소 찍을 때 잘 해놓고 또 뭐 찍느냐면 이 안을 많이 찍어요. 야는 필드명 찍으면 안 돼요. 데이터 처음 거 찍어요. 아들 찍고, D사. 수납금액도 데이터 처음 주소 야를 찍어야 됩니다. 필드명 찍으면 안 됩니다. 야를 찍고, 거기 관계는 D사, 수납금액 F4. 확인 눌러볼까요? 5, 19,350. 그리고 자동 채용 핸들 나올 때 더블 클릭 따닥. 이게 답이죠. 이러면 한 문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 문제에서는 제일 쉬운 겁니다. 이것을 약간 다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뭐 복잡하게 막 나오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러 뜨는 경우는 거의 90%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요거 한 개 적어드리면요. 물론 밑에 제가 적어놨지만은 미리 또 여기 여러분들 오타난 이유를 몇 가지 적어드리면요. 요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오타의 원인은 아니 에러의 원인은 제일 많은 것은 요거 1번 오타인데요. 여러분들 사용자 정의 함수인 변수명 오타 인수 오타를 먼저 봐야 돼요. 오타가 없는데 안 되는 경우는 두 번째, 여러분들, 명령어에서 영어가 오타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종결을 하지 않는 경우, and if가 없는 경우도 에러가 좀 있거든요, 보기보다. 여러분들, 종결이 뭐냐면, and if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마지막에 하지 않는 경우. 주로 요 세 가지가 제일 오타가 많고요. 코드를 못 짜는 경우 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삐아가 제일 많아요. 이것도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간혹 나오는데요. 아예 모듈을 추가하지 않고 코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빈 화면에 모듈 안에 코드를 일단 모듈을 추가 후에 흰 화면에서 코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간혹 불편하고. 자, 요 네 가지만 아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또 두 가지가 되는 거는 좀 코드 짜보고 쓰면 되겠습니다. 요거만 잘 됩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면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